진짜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 장기 연애는 잘못이 없다. 친숙한 나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낯선 모습.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입을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095입니다. 바로 화장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영상이 두 번째 찍는 영상이에요. 영상을 한 번 찍었다가 날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찍는 건데 그만큼 재미있게 찍어보겠다는 포부. 프레쉬 콤부차 페이셜 에센스인데 저는 이런 발효 에센스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프레쉬는 이 향이 진짜 프레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마이크 얼굴에 안 가렸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마이크를 살짝 떼고 얘기를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기 연애 관련된 얘기 할 건데 제가 예전에 과기대의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MC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마침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랑 또 좀 맞물려가지고 어머 이거 할 얘기가 많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연애를 오랫동안 잘하는 법, 질리지 않고 권태기 없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레더마 RX 울트라 인텐시브 로션, 이거 로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되게 순하고 냄새도 하나도 없는데 보습력이 좋은데 끈적하지 않아요. 이런 크림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묽은 타입 말고 약간 점도가 있는 로션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건조함 잘 느끼시는 분들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없는데 진짜 미세하게 딱풀 같은 진짜 미세하게 딱풀 같은 냄새가 나긴 해요. 근데 무향입니다. 그래도 과기대에서 받았던 사연이 뭐였냐면은 소라는 닉네임으로 말씀하셨는데 6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다면 기네요. 둘 다 밀당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 마음이 맞아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초반이야 새로움과 신기함이 공존했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편하면서도 약간은 심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심심하다가도 편안과 믿음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에 노력을 줘야 할지,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리프레시를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신바랑 같이 지낸 시간도 벌써 한 8개월 정도가 됐더라고요. 세상에 시간이 너무 빠르죠 여러분. 제 주변에 이제 장기 연애한 친구도 많고 결혼한 지 오래된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조금 흥미진진한 얘기를 할 게 좀 있겠다 해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요즘에 특히나 느끼는 건데 연애는 진짜 체력전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달리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꾸준히 길게 달릴 레이스인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아니면 내가 계속 이 스피드로 뛸 수 있을 줄 알고 장거리인데 전력 질주로 막 미친 듯이 뛰다 보면 뒤에 가면 엄청 퍼져버리잖아요. 진짜 목에서 피 나올 정도로 되잖아요. 근데 연애도 약간 장거리인데 그렇게 달려가면은 목에 피 나오는 것처럼 약간 천천히 가는 애들은 앞지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다? 목에 피밖에 남지 않는다.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진짜 이 사람이랑 잘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좀 너무 단기보다는 약간 장기에 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연애가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 특히나 연애는 내가 매력 있고 예쁘고 이러면은 그냥 다 되는 거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했어요. 내가 되지 않는 거는 예쁘지 않고 매력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죽어라 해야 된다. 막 예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정말 우매한 생각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연애에 신경을 쏟지 않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물론 그런 매력적인 부분도 진짜 완전 많은 부분 영향을 주지만 많은 부분 노력이 너무나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 연애, 오래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가 뭐가 있냐 하고 제가 책을 찾아봤죠. 책이 이호 책이요. 결혼은 잘못이 없다. 이 책 광고 아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결혼은 잘못이 없다. 장기 연애는 잘못이 없다. 물론 그 초반에 그 도파민 팡팡 나오고 미친 듯이 막 설레고 떨리고 막 그런 도파민은 사실 이길 자가 없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쉽지가 않아. 이 도파민을 이긴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그 도파민 때 진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사람이 역시 뭐든지 준비를 좀 해야 돼. 도파민이 아주 팡팡 나올 때 그럴 때 관계에 대해서 되게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그 관계가 평생 엄청
단단한 관계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애착 관계를 잘 맺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파민이 막 나올 시기에. 그 애착이라고 하면은 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지 않아요? 애착 인형?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인형이 있어도 내 애착 인형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부진 그런 분이 나타나도 우리 엄마를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부진 잠시 삼성가에 입성한 생각을 잠시 해봤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애착이 진짜 제대로 형성이 되면 이거는 더 예쁘고 못생기고 재미가 있고 아주 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부모님의 애착 관계에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연인은 진짜 평생 헤어지질 못한대요. 부족함과 부족함이 붙는 순간 진짜 이건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뭔가 그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혹은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안정감을 받게 되는 순간 진짜 이 사람은 나를 떠나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애착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애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궁금해가지고 저도 뒤에 쭉 읽어봤는데 애착은 그 사람의 감정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두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남자친구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식당에 같이 갔는데 식당 직원한테 너무 무례해. 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나는 남자친구랑 오래 시간을 같이 지냈으니까 얘가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거는 알아. 하지만 이걸 고쳐줄 사람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로 진짜 막 작은 자잘한 것들로 그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직원은 무슨 잘못이며 이 남자친구는 제정신인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낼 때까지는 아, 기분이 진짜 안 좋구나, 진짜 피곤하구나 라고 뒤에 가서 그 직원한테 사과를 할지언정 내 남자친구의 감정이나 컨디션을 먼저 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대화가 그렇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지치면 안식처처럼, 마음의 안식처, 감정의 안식처처럼 이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그 사연자분이 대학교 4학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특이하게 대학교 때는 연애를 길게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오래 한 친구들이 뭐 4년 연애하면 거의 뭐 학교에서 사실혼처럼 와 너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되고 한 2년? 뭐 이 정도만 사귀어도 대부분 엄청 오래 사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인이 되다 보면 연애를 2, 3년 하는 건 좀 기본처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언니들 보면은 뭐 연애 몇 년 했어? 그러면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년 했나? 뭐 이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대학교 때는 약간 자극이 많이 없어. 그리고 체력도 좋고 연애할 때 도파민 그런 자극들 있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야생에 뛰어들게 되면 그러면 좀 힘들죠.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지쳐. 이렇게 편안한 것 자체가 되게 큰 위안이고 내 인생에 되게 큰 안식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랑은 약간 다른 연애를 추구하기도 하고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너무 속상한 것까지 막 뿜어져 나와. 남자나 내 친구가 너무 자극 추구형이야. 그러면은 못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4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하면 그때는 초반에 또 피곤해가지고 못 만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고비만 조금 더 넘기면은 오히려 이 단단한 사이가 되게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애착 관계에 관련된 얘기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것도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굳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라고 하던데요. 굳이 집에서 넷플릭스를 봐도 되지만 나가서 영화를 보고 에이스프리 굳이 집 앞 맛집도 있지만 핫플레이스도 가보고 굳이 내가 자주 가던 곳이 있지만 새로운 곳도 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너무 요즘에 와닿는 게 제가 신바랑 같이 8개월 정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들만의 그런 루틴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간식 같은 거 챙겨가지고 TV 보면서 좀 먹다가 저 먼저 자고 뭐 신발 공부 좀 하다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루틴이 생기는 게 어느 순간 편안해지니까 뭐 새로운 거를 굳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도 맛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신바랑 용산에 가가지고 아이파크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데이트를 했어요. 갑자기 너무 그런 데 가고 싶어요. 너무 막 사람 많고 복작복작한 그 쇼핑몰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랬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거기에서 본 신바의 모습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설렘이 다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놀이공원을 간 적도 있었는데 놀이공원에서 막 그걸 타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신바의 모습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원래 친숙하면서 낯선 거를 제일 좋아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그렇잖아요. 친숙한 나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낯선 모습. 너무 좋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장기 연애를 하면서 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슬픈 얘기 하나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우리 사연자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장기 연애를 하고 이 느낌이 느껴지고 나서 이 노력을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노력의 단계가 와버렸다는 게 물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뭔가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미리미리 무조건 사이가 좋을 때 해놔야지 좋은 연애를 좀 오래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좀 덜 슬퍼진다. 하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친구 편 들어주기. 이제 남자친구가 조금 그래도 정말 내 인생에 얘는 내 편이다 하는 거를 해주기.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기. 그리고 연애 초반에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다. 하다 보면 편한 거 찾게 되고 체력도 떨어지면 막 힘들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뭐 어딜 가고 줄 서고. 저도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래처에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말도 못하게 잘해요. 그 거래처 사장님이 뭐 어떤 스타일인지 대화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 뭔지 명절 때마다 뭐 생일 때마다 보내주고 제가 아는 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의 이삿짐까지 다 날라주고 운전기사 해주고 때 되면은 간식 같은 것도 보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업도 이렇게나 사람한테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평생 같이 가야 할 사람한테 내가 그거에 반의 반도 노력을 안 하고 체력을 안 쓰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 신기류를 쫓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가기 귀찮아가지고 신부한테 집에서 밥을 먹자고 말하고 누워서 든 생각입니다. 아휴, 누구는 거래처 사장님한테도 이렇게 잘하던데 나는 내 인생을 걸었다고 말만 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는 여행도 이제 가고 할 거예요. 이런 구지의 노력들을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도파민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의 편을 완전히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한테 퍼주기만 하고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만 보고도 살 수 있는 난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도파민에 놀아나고 계신 거예요. 도파민이 꺼지면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변해요. 그러니까 쌍방이 도파민이 식는 거니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 관계를 단단하게 해놔야 된다. 그래서 도파민이 뿜뿜하고 막 쏟아져 나올 시기에 했던 그 남자친구의 모습들은 그냥 한때의 추억?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도파민이 이제 떨어지면 그땐 귀여웠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그때부터는 나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인간이다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를 계속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전에 그 김달림 영상 중에 연애 오래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피코였던가 어떤 영상에서 장기 연애의 끝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장기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람이 발전할 기회를 많이 놓친다 이 얘기를 하시던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같은 게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확 발전할 그런 타이밍이 없이 그냥 쉴 때 남자친구 만나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남자친구 친구들 만나고 남자친구도 내 친구들 만나고 우리 둘이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까 발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연애를 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만 보시고 그냥 세월이 지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저도 진짜 하기 싫긴 한데 나이가 든다는 것만으로는 강점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만큼 내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본인의 이런 노하우를 쌓고 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똑같아.
나이가 막 40 막 이런데 아직도 마음이 22살이야. 이 진짜 최악이에요. 이게 제일 최악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도 그렇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인간관계나 연애에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넘어서 진짜 왕필수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똑같은 남자친구 만나면서 똑같은 루틴으로 사는 것보다는 뭘 자꾸 해야 돼. 심심하니까 눈 밑에 펄을 하나 깔아주고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연애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조언도 구해보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남편이랑 잘 못 지내거나 장기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나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남편이랑 되게 잘 지내고 있는 남자친구랑 되게 오래 연애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만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건 진짜 진리예요. 남자친구랑 막 한 1, 2년이면 무조건 헤어지는 그런 친구들한테 조언을 하거나 하소연하잖아요. 그럼 100%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도 한 1, 2년 만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까지의 조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워너비 같은 커플에게 좀 질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